이동경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업체들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수사 결과 발표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오늘 서울지방지검 형사 2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이 사건을 재수사했죠. 그래서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와 이마트, GS 리테일 등 유통업계 관계자 29명을 불구속 기소했고요. 이 29명은 이제 흡입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원료를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했다. 그래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외에 이제 재수사 과정에서 살균제 안전성 시험 보고서 등 관련 증거를 없앤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검찰은 또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환경부 서기관 44살 최모 씨와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양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써 8년이나 지났는데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태로 인해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그것도 굉장히 나이 어린 친구들이 원인도 모르고 죽어나갔는데 그런데 보면은 범죄를 저지른 측에서 우리는 잘못 없다고 발뺌하고 보고서를 조작하고 이런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관계자들이 총 32명, 법인이 2, 업무상 과실치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진상규명 방해, 증거 은닉, 특가법 위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인원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인과관계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지만 그 가스기메이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가장 핵심이 됐죠. 또 하나 이거 연구를 결과를 의뢰한 학교에서 조작하기도 했었고 연구 결과를 거기다가 지금 환경부 공무원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도 기소됐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어떤 걸로 처벌할 수 있어요? 일단 이분들은 이제 수뢰우 부정처사 그 이번에 보도자를 보면 그다음에 비밀 누설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교사 이런 행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보면은 그 환경부 서기관 이제 문제가 된 공무원이 2명이죠. 환경부 서기관하고 국회 그 보좌관 2명인데 그 환경부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품 이런 향응 이런 것들 제공받고 국감 자료나 그 가습기 살균제 건강 영양 평가 보고서 등 내부 자료를 제공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업체 직원한테 곧 검찰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니까 압수수색에 대비해라. 이런 그 대비하고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자료들도 철저히 삭제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증거인멸을 교사했죠. 그런 혐의가 문제가 된 겁니다. 자, 피해 보상 문제도 이제 관심거리인데.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환경부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제 아동 간질성 폐질환 독성 간염에 대해 임상 독성 연구를 보완해서 구제급여로 조정을 하고 또 알레르기 비염과 결막염, 중이염, 아토피 피부염 등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특별 구제 계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피해자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인정기준 완화를 위한 법리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제급여와 특별 구제 계정을 통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재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향후 결국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게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과연 그 피해자들의 그 사망이라든가 질병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그 당시 개발 담당 연구원이 그 이런 CMIT라든가 MIT 농도 그 설정 시에 인체 안전 계수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판을 했다라는 점이라든가 혹은 그 서울대 흡입 독성 시험 결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인과관계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혐의를 입증해서 유죄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만 양형상 검찰에서 끝까지 공판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에서 끝까지 공판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이야기 해보죠. 자녀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가 뇌물수수라고요? 예, 일단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김성태 의원이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았고 또 당시 이석채 회장이 이걸 인해 KT를 위해 힘쓰는 김성태 의원을 위해서 딸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은 이제 입사 지원서도 내지 않은 채 최종 합격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증인 채택 무마의 대가로 딸의 채용이 이뤄졌다. 이렇게 검찰이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다만 이제 좀 특이한 점이긴 한데 보통 이제 채용 비리 사건에서는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불기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업무방해나 직권남용보다 뇌물수수가 더 큰 범죄지 않습니까? 뭐 물론 형량상으로. 예, 형량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러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이게 뇌물수수 범죄는 가장 핵심적인 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딸의 채용을 하게 했다. 네네네. 그게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뇌물은 이런 경제적인 이익, 뭐 금전이라든가 향응 이런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좀 넓게 봅니다. 그래서 예. 그 이제 제공자,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원하는 어떤 것, 뭐 수요라든가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일체의 어떤 유무형적 행위 이런 것들을 불문하고 이런 이익 전부를 말하기 때문에 예. 김성태 의원의 딸의 특혜 채용 이 부분도 당연히 뇌물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현물이 아니어도 된다는 이 말이죠. 물론입니다. 네. 예. 자, 오늘 김성태 의원이 검찰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했습니까? 예, 일단 김성태 의원 오늘 1인 시위를 하면서 일단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정치공학적인 계략이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노골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언론 플레이한 전형적 정치 검찰의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소부터 하자고 마음을 먹고 검찰이 자신을 이제 올가맨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심지어 이제 그 돌아가신 정두원 전 의원을 거론하면서 뭐 정 전 의원의 심정이 어떤지 알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저축은행 사건 때 그 당시 담당 검사가 현재 남부지검장이라는 사실을 거론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KT 채용 비리로 구속된 사람이 많잖아요. 예. 이미 구속이 된 그렇죠? 사람들이 많죠. 근데 결국은 재판에서 가려지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 부분. 검찰 수사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는 다 끝났고 이제 공판까지 했고. 근데 사실 이 피의사실 공표 부분이 사실상 이제 문헌대로 보면 사실 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그러니까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이미 기소를 한 상태에서 공표를 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부분은 일단 법문헌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다만 이제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어떤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판 결과 좀 지켜보고요. 하나 더 해보죠. 경남 밀양에서 신생아 유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영아를 유기했다고 범행을 자백한 여성이 알고 보니까 신생아와 유전자 감식 결과 친모가 아니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참 어떤 사건인지 저도 지금 좀 놀랐는데 지난 7월 11일 오전 7시쯤에 경남 밀양 시내 주택의 한 창고에서 아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탯줄이 달린 채 담요에 쌓여있는 아이가 발견이 됐는데 경찰이 그래서 이틀 뒤인 13일 날 영아 유기 혐의로 이제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을 했어요. 예. 당시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을 했거든요. 내가 그랬다. 나의 아이고 내가 버렸다. 예. 근데 이제 DNA 감식을 위해서 국과수에 맡겼더니 5일 뒤인 18일 날 국과수에서 DNA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영아를 유기한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인이다. 라고 자백을 한 셈이죠. 왜 그랬는지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나요? 경찰이 프로파일러까지 동원을 해서 이 자백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추궁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경찰이 처음에 추궁을 왜 그랬냐고 추궁했을 때는 자신의 그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이 평소에 복대를 배에 차고 있는 걸 보고
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전후를 따져봤는데 딸은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럼 그것도 사실 아니네요.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말도 믿을 수 없어서 프로파일러가 물어봤는데 이제 거기서는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만 이 여성이 우울증을 평소 앓고 있었고 예. 또 연극성 성격 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경찰이 이 여성의 초기 진술을 너무 믿었던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또 경찰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 아이의 친부모를 찾는 거는 좀 어렵게 됐나 보네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초동수사의 예. 문제, 이제 부실 수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범인을 놓치게 되는 지금 상황이 되었고, 사실 이게 초동수사의 가장 핵심은 탐문이거든요. 예. 주변인들의 어떤 진술이라든가 혹은 그 시각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CCTV를 분석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사건의 실타래가 굉장히 얽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결국은 그 시점 어차피 그 11일 날 전날에는 아이가 없었다고 했으니 예. 11일 날 그 아이가 유기된 그 시점에 인근 뭐 주변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알리바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로 수사에 혼선을 준 여성, 이 여성은 혹시 뭐 이런 걸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뭐 일단은 떠오르는 것은 뭐 이제 그 공무집행 방해, 예, 공무집행 방해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공무집행 방해죄의 어떤 구성 요건에 해당은 될지 여부는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되는 예. 거죠. 일단 경찰은 이제 이 여성에 대한 압수수색을 좀 한번 해보겠다 추가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요. 혹시라도 진술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경찰이 처음에 헷갈렸던 건 경찰도 탐문을 했는데 잡힌 이분이 자백을 했고 또 당시 창고의 위치, 유류물의 위치들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도 같아요. 예. 혹시 다른 이유로 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유기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가능성을 보고 여러 압수수색을 가능성을 하겠다. 열어놓고 압수수색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근데 보통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변인들 진술부터 좀 들어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네네. 예. 오늘 저희 댓글창에 엄태섭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많네요. 오늘은 지각 안 하십니까? 뭐 이런 거부터. 2주 연속 지각을 일찍 왔습니다. 했기 일찍. 예. 그리고 이현주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던데 왜 그런 질문이 나오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예전에 국회에 있을 때 예. 그분 의원실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보좌관으로 때문에 일했습니까? 예. 비서관으로 비서관으로? 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까? 한때. 아니 오늘 뭐 다른 재판이라든가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아시죠? 뭐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예. 예, 정치 활동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엄태섭 변호사에 대한 우리 청취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유진만 기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